한국 여자들은 참 쉽게 넘어온다니까. 방 안의 공기는 술과 땀 알코올보다 더 무거운 기류로 짓눌렸다. 서진의 잔에 술이 채워지고 악취 나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진다. 그녀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한 미군 상관의 손길이 거칠게 팔을 잡아채고 다른 이들은 의자에 앉은 채 냉소를 흘린다. 거절할 공간도 도망칠 분도 없었다. 손길은 거칠고 단호함은 조롱으로 바뀌었다. 서진의 저항은 허공에 흩어졌다. 몸은 움직였지만 힘은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의 입을 막고 누군가는 어깨를 짓누른다. 비웃음과 카메라 플래시, 방 안의 냉기가 온몸을 에워싼다. 그녀의 군번줄은 바닥에 떨어지고 훈련소에서 흘린 피땀 명예와 자존감은 누군가의 발끝에 짓밟힌다. 희미하게 들리던 음악마저 끊긴 순간 방 안엔 오직 짓눌린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맴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감각이 무뎌진다. 누군가는 그저 구경했고 누군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삼켜졌고 손톱은 허공을 핥히다 핏자국을 남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다. 고통, 모욕, 분노, 수치, 온갖 감정이 뒤섞여 몸과 마음을 찢어 발긴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손길, 귀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는 비웃음. 파티의 음악 소리가 다시 커질 때 방 안에 남은 건 피멍과 찢긴 속옷,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한 사람뿐이었다. 서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문을 열어 나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겼고 복도를 걷는 내내 수치와 분노가 교차했다. 숙소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서진은 무너져 내렸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님을 알았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 치욕과 고통을 반드시 돌려주겠다. 이제 복수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찢어진 옷까지 온몸을 감싼 멍피로 얼룩진 손톱. 어젯밤 방 안에 맴돌던 손길 냉소 웃음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몸열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미군 상관의 낮은 목소리와 비웃음 섞인 한국군 간부들의 조롱이 들려왔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두드려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군 기지 내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쳤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일부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식당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동료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밀었다. 그녀가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상담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다 서진 씨를 위한 말이에요. 군 경력이 끝날 수 있어요. 그녀는 흔들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의무실에 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단순 타박상으로 처리할게요. 심각하게 남기지 마세요. 모두가 실눈을 뜨고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다. 군 수뇌부는 그녀를 따로 불러 노골적으로 말했다. 문제 삼지 마세요. 괜히 더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그녀의 고통은 투명하게 무시당했고 군 조직은 완벽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친하다고 믿었던 선배조차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군대가 원래 그래. 다 지나간다. 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녀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밤이 오면 복도 끝에서 들리는 남자들의 웃음소리. 누군가는 문을 두드리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항상 문제야.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모욕과 수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기지 안에선 소문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궁금한 눈으로 힐끔거렸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날의 손길과 목소리가 반복됐다. 손톱 아래 남아있는 핏자국을 씻어도 고통과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식사 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모두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미군 상관은 원래 힘이 세. 너만 참으면 다 조용해져. 군 생활 더 할 거면 입 다물고 있어.
그녀는 그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 배신, 무력감 모든 것이 뒤섞여 어딘가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 그 미군 상관이 그녀를 찾아왔다.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냥 넘어가면 우리 모두 편해. 그는 또다시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는 차갑게 봉투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조용히 말했다. 더는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상처투성이 얼굴 멍든 팔 다 타버린 눈동자.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모든 침묵과 배신, 모든 모욕과 공포, 이 절망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맹세만 남았다. 복수, 그 단어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며칠이 흘러도 그녀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동료들은 일부러 피했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의견은 무시당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빈자리가 남아도 아무도 그녀 곁에 앉지 않았다. 군기지 내의 공기는 차가웠다. 기억 속에 남은 그 밤의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불 꺼진 방 한가운데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손길 피멍이 된 피부 무너진 자존감이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서울로 돌아왔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출근했지만 어딜 가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가족마저 그녀의 변화에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삼켰다.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특수전 훈련 체력, 무기 다루는 법, 심리전 5월 무력해진 듯 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서서히 차가운 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 유사 사건의 판결, 피해자들의 진술 권력과 언론의 유착 구조를 공부했다. 법률 서적과 언론 자료를 스크랩하며 밤을 지새웠다. 어느새 손끝엔 종이 자국이 남았고 눈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그녀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파티장에 있던 이들의 동선 CCTV 기록, 사라진 휴대전화, 사진 상관의 평소 행적 올 조용히 모았다. 하나하나 모은 조각들이 그녀만의 무기가 되어갔다. 그녀는 자취방 안에서 군복 대신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눈동자를 가늘게 떴다. 이제 약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끝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녀의 입술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누군가를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세상. 서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복수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다. 한밤중 그녀는 파티장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농담을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 목소리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방 안에는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다. 미군 상관의 사생활 군수내부의 비리 군기지, 내의 은폐 시도 협조자들의 이름 모두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은 냉정해졌고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의 맹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녀를 붙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골목을 돌았다. 하루하루 자신을 갈아엎으며 몸과 마음을 다시 단련했다. 체육관에서 땀을 쏟고 실내 사격장에서 밤늦게까지 표적을 마쳤다. 격투기 도장에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스파링을 반복했다. 몸이 아파도 멍이 들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다.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모든 소문과 시선을 무시했다. 야간엔 피의자 가해자 방관자들의 동선을 쫓아다녔다. 미군 상관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그와 어울리는 이들의 집을 몰래 찍었다. 군 간부의 차량과 집 아내와 자녀까지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새벽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증거와 메모를 펼쳤다. 누가 내 인생을 망쳤는가. 도표를 그리고 관계도를 완성하며 한 사람씩 지워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조직에 기대지 않고 법에 의존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룰을 만들었다. 필요하다면 거짓 신분을 만들고
위장된 이메일과 대포폰으로 협박도 감행했다. 협박장이 날아가고 밤마다 가해자와 방관자들의 집 근처에 익명의 쪽지가 놓였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녀는 지켜봤다. 누가 먼저 불안에 휩싸이는지,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심지어 군 조직 내 내부 고발자와도 접촉을 시도했다. 익명의 계정으로 군 내부 고발 사이트에 자료를 흘렸다. 그녀의 증거 자료가 점차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군 상부 미군 상관, 모든 동조자들의 균열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몸을 숨길 필요가 있을 땐 블랙폭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길고 검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 복장도 말투도 눈빛도 바꿨다. 길거리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밤엔 잠을 자지 않았다. 커피와 진통제로 버티며 자취방에서 전술 지침서를 다시 펼쳤다. 과거 707 특임단 시절의 동작을 복습하고 심리전 교범을 머릿속에 새겼다. 한 번 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연습했다. 복수의 도구가 점차 완성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약함을 벗어던졌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서진은 냉정하게 자신을 재단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녀는 미군 상관의 집 앞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맨 처음 사건을 덮으려던 한국군 간부에게 향했다. 서진은 차분히 그의 일상을 파악했다. 퇴근 후 주차장 혼자 술을 마시는 단골 포장마차,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 그녀는 포장마차 옆 골목에서 그의 눈앞에 증거 사진 한 장을 던졌다. 그 밤 군 간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둘러봤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가웠다. 네가 한 일 모두 알고 있어. 네가 외면한 밤, 네가 묵인한 침묵. 그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네가 망치는 거야. 그날 이후 군간부는 누군가에게 계속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밀이 담긴 사진 통화 내역 동료와 나눈 대화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는 점차 무너졌다.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가거나 식당 구석에 숨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늘어났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점점 더 망가져갔다. 서진은 그를 파멸시킨 뒤 다음 표적을 찾았다. 그녀는 은밀히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폭로라는 단어를 각인시켰다. 군 내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진술을 올렸고 그녀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다. 익명 계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너희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퍼졌다. 미군 상관에게도 압박은 서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집 근처에 익명의 편지를 두었다. 편지에는 그날 밤의 상황 사진 목격자, 진술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초조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 문 밖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 밤마다 울리는 익명의 전화. 방관자 중 한 명인 통역병도 그녀의 복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집 우편함에 그날 밤 촬영된 사진, 복사본을 남겼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 침묵도 죄다. 점차 모두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군 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더욱 조용히 두려움에 떨며 일상에 파묻혔다. 그녀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다음 표적을 향해 움직였다. 복수는 점점 더 냉정하고 치밀해졌다. 정의와 법이 할 수 없었던 일 그녀가 직접 해냈다. 누군가는 이를 과하다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무너져가는 권력자들의 얼굴 불안과 공포로 일그러진 표정. 그녀의 복수는 정의의 이름으로 변질된 심판이었다. 서진은 마지막 목표를 정조준했다. 바로 그날 밤 모두의 앞에서 그녀를 짓밟은 미군 상관이었다. 그는 여전히 군 내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누구도 그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도 변하지 않는 두려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일상에 조용히 침투했다. 그의 집 앞에는 익명의 쪽지와 사진이 주기적으로 놓였다. 군 사무실엔 알 수 없는 메일과 모두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는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고 부하들에게 괜히 화를 내며 점점 신경이 곤두섰다. 어느 저녁 그는 술에 취해 근처 배에 앉아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서진은 그를 지켜보며 그가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지켜봤다. 그는 늘 똑같은 얼굴로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주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낯선 그림자에 과민 반응했다. 서진은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약점을 분석했다. 그가 숨기고 있던 민감한 사생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 문제, 심지어 군 내부 비리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증거들을 정리해 작은 USB에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그와 마주할 순간을 선택했다. 한밤중 군 부대 뒷길. 그는 홀로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서진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서진은 말없이 USB를 건넸다. 읽어봐요. 당신이 한 일, 그리고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 다 여기 있어. 그는 USB를 받아들고 뒷걸음질 쳤다. 그날 밤 기억나요?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짓밟았어요. 이제 당신이 숨긴 진실도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황 분노로 일그러졌다. 미쳤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진은 담담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당신이 느끼는 모든 공포와 불안 내 몫이에요. 그리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군 수뇌부에서 내부 조사를 시작한다는 정보가 퍼졌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군 내부 비리와 성범죄 은폐 시도를 외부로 폭로한 것이다. 그녀는 의심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미군 상관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더 큰 힘,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군 내부에서 갑자기 불거진 조사 소식에 긴장했다. 그녀가 흘린 증거들이 예정보다 빨리 외부로 유출된 느낌이 들었다.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수뇌부와 미군 고위층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미 그녀의 복수 행적을 눈치챈 듯 군 기지 내 곳곳에 감시가 강화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자료를 다시 암호화하고 증거가 연결되지 않도록 모든 경로를 재정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그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 없던 법무팀 변호사가 갑자기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 변호사는 평소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최근 그녀에게 뜻밖의 접근을 시도했다. 혹시 최근 군 내에서 이상한 일 못 느꼈어요? 서진은 대답을 피했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감춰진 의도가 느껴졌다. 며칠 뒤 서진은 누군가의 함정을 깨달았다. 군 내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중립적으로 보였던 법무팀 변호사. 그가 사실상 미군 상관의 진짜 배우였던 것이다. 그는 사건 은폐 증거 인멸, 심지어 내부 고발자 추적까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네가? 그는 냉정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 사회에서 진실이란 돈과 힘이 만든 허상일 뿐이야. 너 하나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조용히 빠져나간 통역병, 묵묵히 침묵을 지키던 군 간부, 언제나 그녀에게 조언만 하던 선배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사실상 배우의 꼭두각시였다. 법무팀 변호사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여기서 멈춰. 이 이상 나서면 내 인생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서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에 두려움은 없어. 진짜 누가 쓰러지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이제부터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전면전이 되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는 배신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법무팀 변호사가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몇 안 되는 동료들, 상담관 선배, 심지어 가끔 마음을 나눴던 후임까지 모두가 변호사의 감시망 아래에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린 말, 메신저로 남겼던, 기록 밤늦게 고민을 토로했던 술자리 대화까지 이미 모두 배우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상담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 편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담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진 씨,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때요? 당신만 힘들어져요.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멎었다. 속삭임과도 같은 배신. 이제 그녀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법무팀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계속 이러면 내 가족, 내 친구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손을 부르르 떨었다. 상담관의 이중적인 얼굴 선배의 침묵, 동료들의 외면. 군 기지에서부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까지 그녀는 도망갈 곳도 기대 쉴 어깨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진 씨를 조심시키세요. 괜히 나서지 말라고 전하세요.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시의 밤 그녀는 고요한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온갖 배신과 위협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잠들 수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다. 노트북을 켜고 복수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이제 믿을 건 오로지 자신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다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시 다짐했다. 법무팀 변호사는 주변 인물들에게도 그녀를 고립시키라고 명령했다. 회사 동료들은 점점 그녀를 멀리했고 군대 동기는 연락을 끊었다. 그녀가 식사하는 식당에서는 누군가가 힐끔힐끔 쳐다봤고 카페에서도 소공어림이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상담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서진 씨, 문 좀 열어봐요.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 어떤 친절도 위로도 전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모든 연락처를 지우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했다. 복수의 계획도 완전히 혼자 준비하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분노, 배신과 불안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약한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도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난 끝까지 간다. 법무팀 변호사, 미군 상관 방관자들 반드시 내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증거와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고독 속에서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카타르시스의 밤 공공연한 심판. 깊은 밤 도시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마지막 복수의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조용히 도시의 빛 바랜 골목을 걸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법무팀 변호사와 미군 상관, 그리고 그날 밤의 방관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들은 처음엔 허세로 버텼다. 하지만 그녀가 수집한 증거와 세상 밖으로 퍼진 고발 자료, 그리고 언론에 전달된 진실 앞에선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한 언론사와 접촉해 모든 증거와 자료를 넘겼다. 성범죄 군 내부 비리 조직적 은폐와 협박 그녀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했다. 언론 보도는 곧 전국을 뒤흔들었고 사회는 분노와 경악에 휩싸였다. 법무팀 변호사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다. 그러나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결정적 증거를 내놓으면서 그의 권력과 위선이 송두리째 드러났다.
군 상부 미군 상관 방관자들까지 한 명 한 명 언론의 이름이 공개되고 조사 대상이 되었다. 서진은 언론사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경찰차와 기자들이 북적였고 그녀는 그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정의가 그녀의 손으로 이뤄진 순간이었다. 군기지 내부에서도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모든 방관자들은 곧바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은폐를 주도했던 군 간부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미군 상관은 본국 송환과 동시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서진은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도와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신문이 시작되고 군 기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감돌았다. 가해자들은 자포자기한 얼굴로 진술서 앞에 앉았고 방관자들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언론은 서진의 용기와 인내를 찬사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뒤따라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그날 밤 서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방 안에 앉아 그녀는 아주 오래도록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고요한 밤 끝없이 울리는 심장소리.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가 내 세상을 되찾았다. 언론의 폭로가 시작된 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서진의 이름과 얼굴 그녀가 겪었던 밤의 진실 가해자들의 실명까지. 인터넷과 뉴스에 퍼지며 모두가 분노했고 해시태그 서진을 위한 정의가 곳곳에 번졌다. 칭찬과 욕설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도착했다. 응원의 말, 미안하다는 말, 인터뷰 요청, 그리고 그녀를 비난하는 말. 가족도 이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려 누웠고 몇몇 친척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서진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둘 가해자들의 이름이 사회에 드러났다. 미국인 장교는 군복을 벗고 조용히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미국 현지 언론도 사건을 보도했다.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한국군 간부들 또한 직위가 정지되고 조사실로 불려갔다. 어떤 이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고 어떤 이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서진을 외면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침묵 속에 숨어들었다. 사건의 배후였던 법무팀 변호사는 과거의 은폐 시도와 다른 피해자들을 무시했던 기록까지 하나씩 드러나 수갑을 차고 언론 앞에 서야 했다. 세상은 서진을 영웅이라 불렀다. 언론사 여성 인권단체 다큐멘터리 제작진 모두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밤마다 서진은 혼자였다. 거울 앞에서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바라본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흉터는 여전하다. 거리의 불빛 아래 누군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어느 저녁 과거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카페로 찾아왔다. 미안해,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서진은 창밖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한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누구든 나서야 할 때엔 나서야 해. 그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야. 동료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넌 정말 강하구나.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어머니는 오랜 병상 끝에 작게 웃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내 딸은 이젠 예전 딸이 아니구나. 엄마,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 삶을 지키고 싶었어.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단상에 올라 떨림 없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단 한마디 사과만을 원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의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서진은 어떤 질문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시간이 흘러 가해자들은 각각 법의 심판을 받았다. 어떤 이는 구속되었고 어떤 이는 모든 걸 잃었다. 세상은 그녀를 기억했지만 서진은 조용히 그림자 속을 걸었다. 겨울 저녁 지하철역의 인파 속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복수도 분노도 이제 다 흘러가고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이 남아있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가운 공기 속을 걸어갔다. 이제 충분해. 이제 내 삶을 살 거야.